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가서 우리 혈액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혈액계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혈액응고. 혈액응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이 큰 혈구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적혈구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요, 백혈구 될 수 있죠. 그 다음엔요, 혈소판 될 수 있습니다. 적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그 질환들에 대한 이해들 해주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적혈구의 문제, 그 중에서도 얘요. 얘 잘해주셔야 돼요. 특징들, 사례들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빈혈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파악을 했으면 그 빈혈이 있는 대상자에게 어떤 치료나 간호중재를 해줄 수 있는지도 당연히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셔야겠죠. 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혈소판의 문제로 인해서 출혈 경향이 있는 그런 질환들, 특히 혈우병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혈액응고에 대해서, 그리고 적혈구의 문제, 백혈구의 문제, 혈소판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질환들, 그리고 그 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흐름을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해볼 얘기는 혈액계의 사정입니다. 문제 1번. 자, 혈관이 손상되면 출혈을 하게 된다. 손상이 경미할 경우 출혈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된다. 출혈을 멈추게 하는 과정을 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지혈의 첫 번째 과정은 혈관 수축입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그 부분에 혈소판 플러그를 형성하고 혈액 응고되고, 혈액이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혈소판 플러그를 형성하고 응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혈관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니은의 특성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혈관 손상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의 평활근이 수축됩니다. 혈관의 평활근이 수축되는 것을 혈관 수축이라고 하죠. 혈관 수축은 혈관의 직경을 감소시켜서 뭘 감소시켜요? 혈관의 직경을 감소시키면서 여기 안에 흐르고 있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게 되죠. 혈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그리고 손상 부위에 혈소판에서 혈관 수축 물질인 그 혈관 손상 부위에서 세로토닌과 니은을 분비합니다. 트럼복산 A2. 트럼복산 A2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관 수축과 관련한 물질입니다. 강력한 혈관 수축제일 뿐만 아니라 혈소판 응집 유도 물질이다. 혈소판을 응집시켜서 그 부분에 응괴를 형성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혈소판 막의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밑줄 친 A의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손상된 혈관의 내면이 혈소판 자극해서 활성화시킬 겁니다. 혈소판이 활성화된다. 혈관 내피세포층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그 아래층에 있는 콜라겐 조직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콜라겐 조직에 혈소판이 달라붙습니다. 자, 혈소판이 달라붙어 활성화되면서 혈소판 막에 돌기가 생기고 다른 혈소판이 쉽게 부착돼서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요. 혈관 벽이 손상됐어. 콜라겐이 드러나 그 부분에 혈소판이 달라붙으니까 다른 혈소판들도 막 달라붙으면서 응괴가 형성돼. 자, 혈소판 응집은 세로토닌, 트롬복산 A2에 의해서 더욱 촉진되게 되고 혈소판 마개를 형성해서 손상된 부위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자, 혈소판이라는 것이 항상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애잖아요.
손상 부위를 제외한 다른 혈관벽에는 왜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사이클린과 산화질소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평소에는 이 둘 물질에 의해서 혈소판의 응집이 억제되다가 손상되게 되면 콜라겐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에 혈소판이 응집되게 되고 혈소판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계속 붙게 되면서 응계가 형성될 수 있다. 자, 3번. 다음은 혈액응고의 3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응고의 3단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급 잡고 갈게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이 됐어요.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프로스롬빈 활성인자가 나타나요. 프로스롬빈 활성인자와 칼슘이 프로스롬빈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프로스롬빈 활성인자예요. 활성시키는 인자가 칼슘과 함께 프로스롬빈을 스롬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스롬빈이 피브리노겐, 섬유소 1을 피브린으로 바꿔줄 거예요. 섬유소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섬유소가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이 부위에 혈구들이 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적혈구, 혈소판. 자, 첫 번째는요. 프로스롬빈 활성인자가 나타나서 칼슘과 함께 프로스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트롬빈이 섬유소 1,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줄 겁니다. 섬유소 1을 섬유소로 바꿔줄 거예요. 이 섬유소가 그물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 부위에 적혈구 혈소판이 응집되면서 응고 과정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이걸 잘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1단계. 응고인자는 정상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혈액내를 순환하다가 항상 응고되면 안 되잖아요. 비활성화된 상태로 혈액내를 순환하다가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손상된 조직에서 분비되는 조직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해서 응고가 시작되는 외인성 경로, 그리고 하계만 인자가 활성화되는 내인성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응고 과정은 내인성 과정과 외인성 과정이 있는데 외인성 과정은 조직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내인성 경로는 하계만 인자의 활성화로 나타나더라. 자, 이 두 과정은요. 몇 단계에 걸쳐 응고 인자 10번을 활성화시켜 혈소판에서 프로트롬빈 활성인자 PTA를 생성 분비시킬 거예요. 자, 2단계 칼슘과 혈소판과 그리고 이 PTA는 혈소판 활성 물질인 프로스롬빈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트롬빈으로 만든다고요. 자, 3단계 비읍은 간에서 생성된 시읒을 섬유소로 전환시킵니다. 트롬빈은요. 섬유소 1을 섬유소로 전환시킬 거예요. 섬유소 1, 피브리노겐. 피브린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이 섬유소는 손상된 혈관에 달라붙어서 섬유소 덩어리, 즉 그물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 그물망에 혈구나 혈소판을 잡아서 혈계를 형성할 거예요. 그 외 다른 응고인자는 형성된 섬유소 그물을 팽팽하게 해서 더 조밀하고 안정되게 만들게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봤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단계는 혈계가 형성되는 거, 혈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가 형성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파린이나 쿠마린을 줄 수 있죠. 헤파린은 트롬빈을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섬유소 1을 섬유소로 바꿔주는 걸 막을 거예요. 혈전 형성을 막을 겁니다. 쿠마린은요. 이 프로스롬빈을 생성하는 것 자체를 막을 거예요.
간에서 얘가 생성되는 것을 막을 거예요. 얘를 막으니까 얘로 안 바뀔 거고 얘로 안 바뀌니까 혈전 형성 안 되겠죠. 쿠마딘의 역할, 헤파린의 역할이에요. 요거까지 잡고 갈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은 항응고인자와 혈계 퇴축 그리고 섬유소 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혈계를 형성했어요. 혈전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혈전 자체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 지혈이 끝났고 혈관이 재생됐다면 그 혈전 없어져야죠. 그 혈전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요. 항응고인자와 혈계 퇴축, 섬유소 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고 단계 마지막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와 B의 기전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응고인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관 내 혈액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혈액응고인자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인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항응고인자는 응고를 막는 인자, 억제시키는 이 인자는 혈관 내에서 혈액응고 기전의 일부 단계를 방해해서 새로운 섬유소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혈궤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겁니다. 자,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항응고인자에는 비만세포가 항응고인자를 분비합니다. 헤파린이에요. 헤파린의 기전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죠? 자, 헤파린은 2단계 혈액응고 과정에서 혈궤 형성에 필수적인 트롬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헤파린은 트롬빈을 제거하는 역할. 쿠마딘, 와파린은요. 얘는 간에서 프로스롬빈 합성 자체를 감소시켜요. 프로스롬빈이 트롬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스롬빈 자체를 안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저 프로스롬빈 혈증을 초래하게 되고 트롬빈 형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응고를 지연시키게 되죠. 와파린의 역할, 쿠마딘의 역할, 그리고 헤파린의 역할, 그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혈궤 퇴축입니다. 혈궤가 형성되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혈궤 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혈궤가 퇴축되게 된다. 혈궤가 퇴축되면서 손상된 혈관 가장자리도 함께 달라붙게 되고 서로 달라붙음으로써 출혈 속도를 늦추고 치유 단계로 들어가 손상된 혈관을 복구시킬 수가 있다. 얘가 퇴축되면서 쭉 갖다 붙게 되는 거죠. 섬유소 용해입니다. 자, 혈액응고 과정을 원활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섬유소 용해 기전이 필요하다. 디귿이 플라즈민을 바꾸는데 리을이 역할을 하고 이 플라즈민이 혈궤를 미음으로 바꿀 거예요. 자,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 TPA입니다. 플라즈미노겐을 활성시키는 인자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바꿔줍니다. 이 플라즈민은 혈궤를 섬유소원 분해산물로 바꿀 거예요. 혈궤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섬유소원 분해된 산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조직 플라즈미노겐이 조직에 플라즈미노겐을 활성시키는 인자가 나타나게 되면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바뀌어요. 이 플라즈민이 혈궤를 분해시켜요. 분해시키면 섬유소원 분해산물이 나타납니다. 자, 혈궤를 용해하는 물질은 플라즈민입니다. 혈궤를 용해시키는 물질은 플라즈민입니다. 이 플라즈민은 단백 용해 요소로서 섬유소의 섬유질을 소화하고 응고인자를 제거하게 돼요. 이 플라즈민은 불활성화 형태로 정상 혈액 내에 존재하는 디귿을 플라즈민 노겐이 활성화된 물질입니다. 플라즈민 노겐이 플라즈민으로 활성화된다고요.
자, 플라즈미노겐은 손상된 조직에서 형성되는 물질인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에 의해서 플라즈민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플라즈미노겐을 활성화시켜서 플라즈민이 되고 혈괴를 섬유소원 분해 산물로 바꿔줍니다. 자, 섬유소 용의 결과로 생성된 섬유소원 분해 산물은 새로운 트롬빈 형성을 막아서 트롬빈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면서 응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섬유소 용의 기전은 응고 부위에만 국한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 부위에서만 용해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섬유소 용의 인자는 스트렙토키나제, 유로키나제가 돼요. 혈전 용해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응고제와 혈전 용해제의 기전 자체가 틀립니다. 문제 2번이에요. 전혈구 검사는 골수에서 생성되는 주요 혈구세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부터 미흡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친 A와 B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황을 각각 쓰기.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사례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정상치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혈구 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남자 400에서 560, 여자 400에서 500. 자, 혈색소.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이에요. 헤모글로빈이잖아요. 이 혈색소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황. 혈색소가 증가해요. 적혈구가 증가해서 그래요. 탈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혈색소가 많은 겁니다. 감소. 수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감소되어 있겠죠. 출혈에 의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되면 혈색소 감소가 나타납니다. 굳이 뭐 출혈이 아니더라도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게 되면 빈혈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총 혈량 중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비, 총 혈량 중에서 적혈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는 헤마토크릿이라고 합니다. 자, 헤마토크릿이 증가하는 상황, 적혈구 증가증, 체액 손실, 탈수,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감소, 빈혈. 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분이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빈혈인 상태에서도 헤마토크릿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지표를 우리 총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적혈구 한 개의 평균 크기와 용적, 적혈구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적혈구당 평균 혈색소량, 그리고 적혈구 내 혈색소 농도. 얘가 뭔지를 아셔야지 우리가 빈혈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적혈구 한 개의 평균 크기와 용적, 얘를 MCV라고 얘기할 거예요. 적혈구당 평균 혈색소량을 MCH라고 얘기할 거고요. 적혈구 내 혈색소 농도를 MCHC라고 얘기할 겁니다. 굳이 얘를 외우지 않더라도 얘가 감소되어 있어, 얘가 증가되어 있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빈혈마다 얘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백혈구, 순환하는 총 백혈구 수를 측정함으로써 감염과 염증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면역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자, 백혈구 감별 수치, 백혈구 총량 중 각 형태별 백혈구의 백분율을 측정하게 되고, 지혈과 응고 능력을 담당하는 리을의 수를 측정한다. 지혈과 응고 능력이래요. 그러면서 15만에서 40만까지. 뭐예요? 혈소판에 대한 얘기죠. 순환하는 미성숙 적혈구를 측정해서 골수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순환하는 미성숙 적혈구, 망상 적혈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응고검사는 출혈장애 요인이 혈관, 혈소판, 응고인자 중 어떤 것과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관의 문제인지, 혈소판의 문제인지, 응고인자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할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혈소판. 지혈과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 수를 측정합니다.
BT, bleeding time, 출혈 시간. 작은 상처를 내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시간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상처를 내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얘가 언제 멈춰? 작은 혈관의 수축 능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에서 9분. PT, 프로스롬빈 시간. 응고인자 2번, 5번, 7번, 10번을 측정해서 외인성 응고 기전을 평가하게 돼요. 프로스롬빈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스롬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파린의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자, 와파린, 간에서 프로스롬빈 생성을 억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파린, 쿠마딘, 간에서 프로스롬빈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와파린을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PT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대조 검정 모델을 기초로 PT 값을 측정하는 표준화 체계 INR이고요. 내인성 응고 기전과 공통 응고 기전에 포함하는 응고인자 2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헤파린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예요. 얘는 PTT입니다. APTT, PTT. 자, 내인성 응고 기전의 평가 ACT. 트롬빈의 적절성을 평가할래. 트롬빈을 첨가한 다음에 섬유소 1이 섬유소 1으로 활성화돼서 응고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거야. 섬유소 1이 섬유소로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트롬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롬빈을 첨가한 다음에 요거 확인해 볼게 하는 거 트롬빈 시간이에요. 자, 섬유소 1의 수준을 측정한다. 섬유소 1. 섬유소 1이 증가하는 것은 응고 항진 상태. 섬유소 1이 감소하게 되면 섬유소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응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혈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괴 퇴축 검사, 혈소판의 기능과 숫자를 평가할 수 있어요. 섬유소 분해와 응고용의 결과로 형성된 섬유소의 일부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응고 항진 상태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디디머입니다. 디디머. 혈관의 저항력과 혈소판 수, 그 기능을 측정하는 것. 모세혈관 취약성 검사. 점상 출혈이 없거나 적어야 돼요. 섬유질 단량체의 존재 여부를 반영하는 것. 양성은 출혈성 경량이나 파동성 혈관 내 응고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프로타민 설페이트 테스트예요. 음성이어야 한다. 문제 4번 갑니다. 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고등학생에게 혈액장애 증상과 징후를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증상 기억, 니은, 댓글, 리을에 발생 기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 그리고 병태생적 기전 연결시키는 거 언제나 중요합니다. 혈액, 조혈기관 장애는 인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액 장애로 인해서 만성 피로와 호흡 곤란이 느껴집니다. 이거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혈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혈구 수가 감소되어 있으니까 산소 운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빈혈, 백혈병, 지혈장애로 인해서 혈액의 산소 운반력이 감소돼서 그러하다. 감염률이 증가한다. 감염이 잘 돼. 왜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 백혈구와 관련이 있는 거. 성숙한 백혈구 수가 감소해서 그래요. 백혈병, 악성 빈혈, 림프암으로 인해서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 약화와 항체 생산이 저하돼서 그러하다. 백혈구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위액 분비가 저하되면서 악성 빈혈 나타날 수 있죠. 악성 빈혈로 인해서 소화기능 장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화, 약물의 작용, 과도한 피로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질 수 있고요. 혈소판이 감소되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응고인자가 결핍돼요. 그러면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응고가 안 되니까. 골수 기능이 항진됩니다. 병리적 골절, 다발성 골수종으로 뼈의 통증과 불구가 와서 뼈의 통증, 불구가 온다. 골수 기능의 항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골수 기능의 항진, 얘 한번 다시 봐요. 골수 기능의 항진으로 인해서 미성숙된 백혈구가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미성숙한 백혈구가 막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침착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황달.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파괴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막 깨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우보다 막 많이 깨지다 보니까 빌리루빈의 수치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게 됩니다. 혈액 내 빌리루빈 양이 많아지고 얘를 잘 처리 못하니까 당연히 황달 나타나겠죠. 간 비대, 비장 종대, 골수 증식이 나타난다. 혈구가 과잉 생산되고 그 파괴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얘가 과대하게 비대해졌다. 대부분의 혈액질환이 갖는 만성 증상, 피로, 불편감 등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적혈구 장애 대상자 간호. 이제 적혈구, 혈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시작해 볼 겁니다. 적혈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진료 기록지의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근거로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너희한테 제시해 줄게. 너희 이거 판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봐. 한다고요.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의 3대 증상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상 소견과 검사 소견을 봐요. 얼굴이 창백해. 벌써 빈혈에 삘이 오죠. 추위에 예민하고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손톱이 부러져 있어.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플러머 빈슨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느낌이 오셔야 돼요. 적혈구 모양이 독특하고 크기가 작고 창백해요.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혈색소가 감소되어 있어요. 평균 혈구 용적, 적혈구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 혈색소량이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 그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특징적인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이 350에서 500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빈혈이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적혈구의 문제니까. 적혈구의 특징들을 봤더니 크기 작고 창백하고 감소돼 있고 MCV 감소, MCH 감소, MCHC 감소예요. 이런 빈혈을 우리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얘기하죠. 철분 결핍성 빈혈의 3대 증상은 연화곤란, 구내염, 위축성 설염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일 때 TIBC는 350에서 500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증상과 검사 소견을 보고 진단명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펫솔의 경구 투여 시 주의사항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지금 철분제 준다는 얘기예요. 철분제 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줄 친 A, B, D, E의 이유, 밑줄 친 C에 대해서 쓰기. 철분제는요, 당위정이나 캡슐 형태의 철분제는 비효과적이에요. 왜? 이유 물었어요. 왜 철분제를 당위정이나 캡슐 형태로 주지 않아요? 왜냐면요, 철분은 12지장이나 공장 상부에서 가장 잘 흡수가 됩니다. 12지장, 공장 상부. 그렇기 때문에 유리 속도가 지연되는 당위정이나 캡슐 형태의 철분제제는 비효과적이에요. 철분의 하루 투여량은 150에서 200 정도여야 하고 이 용량을 3번에서 4번 정도 분할해서 투약합니다. 식사 1시간 전에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1시간 전에 투약하게 되면 공복 상태, 그러니까 위가 산성인 상태에서 준다는 얘기, 투약한다는 얘기. 그럼 왜? 철분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철분이 음식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흡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2지장 점막이 가장 산성화되어 있는 식사 1시간 전에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뭐예요? 얘는 아스코르빈산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C 세제. 그래서 철분제 드실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희석하지 않은 액체형 철분제는 희석해서 빨대 사용해서 먹어야 됩니다. 왜 희석해서 빨대로 먹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철분제가 치아를 착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분 치료는 흔히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이 시작되게 되면 고섬유성 식이와 함께 변 완화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철분제를 사용할 경우에 대변 색깔이 까맣게 변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까맣게 변하나요? 대변 속에 철분이 섞여 배설되기 때문에 색깔이 까맣게 변할 수 있어요. 대변 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변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제에 대한 내용 역시 A급 잡고 가셔야 됩니다.